나이가 들면 귀가 아플 정도로 사람을 주의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성이 바닥인 사람은 피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 한 가지에 있습니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가까워지기 전까지 자신의 속마음을 숨겨요. 우리는 이런 인간관계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에 17세기 최고의 철학가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9가지를 반드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람들이 의외로 모르지만 꼭 조심해야 하는 9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에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살던 고향을 반드시 주의하라. 당신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이 먼 곳에 있을 수 있다. 고향은 오히려 당신의 재능을 꽃피우기에 부적절한 곳일 수 있다. 당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당신이 이룬 업적보다 과거가 기억된다. 따라서 시기심이 쉽게 불붙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른 곳에 가면 더 인정받을 수 있다. 멀리서 온 유리 조각 하나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 이국적인 것이 존경받는 이유 중 하나는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완성된 상태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한때 자신의 고향에서 웃음거리였던 사람이 전 세계 사람에게 찬사를 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사람이 타지인에게 칭찬받으면 먼 곳에서 왔기 때문이고, 고향 사람에게까지 칭찬받는다면 그것은 단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신전의 제단 위에 세워진 조각이 정원의 나무줄기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 조각을 경외할 수 없는 법이다. 두 번째, 절대 나의 상처를 남에게 보이지 말라. 상처 입은 손가락으로 모든 일이 방해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 불평을 하지 마라. 악의적인 사람은 약점을 파고들기 때문이다. 화를 낼 필요도 없다. 놀림감이 되면 더 화가 날 뿐이다. 악의적인 사람은 상처를 찾아 자극하고 성질을 부리게 만든다. 거기에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급소를 찌르려 든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 개인적인 문제든 타고난 환경 탓이든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다. 때때로 운명까지도 우리의 가장 취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그 상처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든다. 상대방의 공격을 멈추게 하고 싶으면 약점을 감추어라. 그리고 즐거움도 절제해야 오래 지속할 수 있다. 세 번째, 너무 선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화를 내지 않아 되레 악을 자초하는 경우를 만들지 말라는 뜻이다. 이 정도로 둔한 사람은 제대로 된 인격체라 할 수 없다. 이는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무능력에서 온다. 사람이라면 때로는 공격적인 감정도 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들도 허수아비를 알아보고 비웃는다. 건강한 음식은 쓴맛과 단맛을 모두 가진다. 단맛으로 가득한 음식은 어린아이나 어리석은 사람을 위한 음식일 뿐이다. 너무 선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은 악한 것과 같다. 선한 토끼보다 정의로운 호랑이가 되도록 연습하자. 네 번째, 적을 공격하지 말고 이용하라.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는 칼날이 아닌 칼자루로 얻어야 한다. 칼날은 날카로워 상처가 나기 때문이다. 특히 적을 대할 때는 공격하지 말고 적을 이용해야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친구를 이용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적을 이용한다. 적이 품은 악의가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많은 사람이 적을 이용해서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 아첨은 증오보다 훨씬 위험한데 지울 수 있는 흠집까지 가려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친절한 사람이 아닌 적의 거울을 더 신뢰한다. 적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적의 입에 오르내린 결점을 개선하거나 없앤다. 그렇기에 경쟁자나 악의를 지닌 자를 옆에 두면 더 지혜로워진다. 다섯 번째,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을 주의하라. 이런 사람과 다투는 것은 불공평한 싸움을 시작하는 꼴과 같다. 그 사람은 어차피 모든 것을 잃은 상태인데다.
수치도 남아있지 않아 아무런 두려움 없이 싸움을 시작한다. 그러므로 온갖 종류의 무례를 범한다. 따라서 이런 위험천만한 일에 귀중한 명성을 걸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랜 세월 쌓아놓은 것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다. 아주 사소한 것이 그동안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법이다. 명예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잃을 것도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명성과 남의 명성을 잘 견주어 보다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만 나선다. 동시에 신중하게 일을 처리하며 제때 물러나 자신의 명성을 보호한다. 승리하더라도 잃은 것을 만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6번째, 소문거리를 만들지 마라. 많은 사람이 모이면 무리를 이룬다. 무리의 눈은 악의적이고 무리의 혀는 비난을 일삼는다. 안 좋은 소문이 하나라도 퍼지면 고귀한 명성에 흠집이 생긴다. 그리고 그 흠집은 이름표처럼 당신을 쫓아다니다 결국 위험에 빠뜨린다. 보통 소문은 결점이나 우스꽝스러운 면이 발견되면 시작된다. 때로는 시기하는 자가 사소한 일에 악의적인 소문을 추가할 때가 있다. 직접적인 과실보다 사악한 혀에서 나오는 교묘한 비웃음이 명성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다. 사람들은 부정적인 말을 더 쉽게 믿어버리기 때문에 소문으로 나락에 빠지는 것은 한순간이다. 자신을 그만큼 깨끗하게 지키는 일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매사에 침착하고 경계하여 추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이런 불운을 피할 수 있다. 추문을 바로잡는 것보다 예방하는 것이 훨씬 쉬운 법이다. 7번째, 나를 너무 드러내지 않도록 주의하라. 상대방에게 처음부터 모든 것을 내보이지 마라. 신비주의 전략은 당신의 가치를 높여줄 것이다. 눈앞에 놓인 카드 패를 바로 이용하는 것은 쓸데없는 짓이다. 생각을 조금씩 드러낼수록 상대방은 기대할 것이고 당신이 중요한 위치에 있다면 더 많은 관심이 쏠릴 것이다. 모든 일에 신비주의를 살짝 섞는 것만으로 당신은 추앙받을 수 있다. 당신의 입장을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마라. 평범한 대화에서도 자신의 진짜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신중한 침묵은 지혜의 성소다. 해결책을 너무 구체적으로 밝히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는 비판의 여지를 남길 뿐이다. 만약 그 해결책이 실패한다면 당신은 갑절의 피해를 볼 것이다. 신의 방식, 즉 신비주의 전략을 써서 다른 이들의 경이로움을 유발하고 이목을 집중시켜라. 당신의 능력을 모두 보여주지 마라. 만약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자신이 지닌 능력과 지식의 깊이를 파악하지 못하게 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능력과 지식을 알려주기는 하되 깊이 있게 이해시키지 않는다. 자기 능력의 한계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는다. 보통 알게 되면 실망하기 때문이다. 또 아무나 자기 능력의 깊이를 완전히 파악하게 두어서도 안 된다. 자기 능력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드러내지 말고 신비주의를 고수하라. 신비주의는 경외심을 심어준다. 8번째, 타인에게 무례한 사람을 반드시 주의하라.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창피 주는 일을 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까지 무례하게 굴며 어리석은 짓을 도맡아서 한다. 무례한 사람과 쉽게 사귈 수는 있지만 헤어질 때는 언제나 불쾌하다. 이런 사람은 하루에도 수도 없이 사람의 심기를 건드린다. 또 언제나 말꼬리를 잡아 상대방의 인내심을 시험한다. 이들은 심판의 모자를 거꾸로 쓰고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이렇게 선을 행하지 않고 모두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인내심과 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 무례함이라는 세상 속에 사는 괴물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9번째, 우유부단함을 주의하라. 결단력 있게 행동하라. 계획대로 이루지 못하는 사람보다 우유부단한 사람이 더 해롭다. 댐에 가둬둔 물이 흐르는 물보다 더 해로운 법이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자신의 목표에 확신이 없어서 타인에게 의존한다. 이런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서 부탁하는 게 아니라
실행력이 없기 때문에 부탁한다. 어려움을 찾아내는 것도 기술이지만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더 훌륭한 기술이다. 살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도 있다. 이런 사람은 분명하게 판단하고 결단력 깊게 행동하기 때문에 보통 높은 지위에 오른다. 적재적소에 자신의 지성을 쓸 줄 알고 단호하게 결정하여 행동한다. 또 머지않아 어떤 목표든 이룰 수 있고 하나를 이루고 나면 다른 목표를 이룰 준비를 한다. 자신에게 언제나 행운이 뒤따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에 대한 확신이 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한 현실적인 조언 10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생을 3일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롭게 계획하라. 삶을 계획할 때는 운에 맡기지 말고 신중하게 앞을 내다보며 계획해야 한다. 즐겁지 않다면 쉽게 지친다. 긴 여행을 하는데 숙소가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라. 다방면에 지식이 있으면 삶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고귀한 삶을 여행하고 싶다면 첫날은 죽은 자와 대화하며 보내도록 하라. 진실한 고전을 읽고 진짜 사람으로 거듭나라. 삶은 세상과 우리 자신을 알기 위한 여정이다. 둘째 날은 산 사람과 보내야 한다. 세상을 두루 경험하며 그 속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느끼고 보아라. 한 곳에만 머물면 많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 우주는 자신의 선물을 여러 곳에 나누어 놓았다. 그리고 때때로 가장 추한 사람에게 최고의 재능을 부여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에는 온전히 자신만의 시간을 가져라.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행복은 삶의 철학자가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선행은 조금씩 자주 하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베풀어서는 안 된다. 혹여나 지나치게 많이 베푸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익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염치 없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지 마라. 이런 사람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되면 인연조차 끊어버린다. 따라서 부담이 될 정도로 베풀 필요가 없다. 지나친 베풀문 사람까지도 잃게 한다. 갚을 수 없으면 갚는 것을 포기하고 채무자가 아닌 적이 되어버린다. 우상은 자신의 형상을 조각한 조각가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를 베푼 사람 앞에 서고 싶어 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실은 남에게 베풀 때는 대가가 적은 것을 자주 베풀어야 더 존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세 번째, 거절하는 법을 배워라. 모든 사람에게 뜻을 굽힐 필요는 없다. 거절은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은 지혜롭게 거절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사람에 따라 거절이 승낙보다 더 기분 좋을 때가 있다. 달콤한 거절은 무미건조한 승낙보다 더 낫기 때문이다. 입에 무조건 아니오를 달고 다니며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이 내뱉는 부정의 말은 불쾌한 분위기를 전하기 때문에 비록 상대방의 요구를 끝내 받아준다고 해도 자신에게 좋지 않다. 거절할 때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지 말아야 한다. 실망감은 서서히 느끼는 게 낫다. 또 거절할 때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 단번에 거절하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는다. 희망의 여지를 비추면서 부드럽게 거절하라. 그리고 거절을 당해서 느낄 실망감은 정중하고 배려하는 말로 보상해줘라. 예나 아니오라는 말은 빨리 나오지만 그만큼 생각은 더 많이 해야 한다. 네 번째, 타인을 주도하려면 상대의 우상을 파악하라.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사람을 움직이는 데는 의지보다 기술이 더 중요하다.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의도에는 동기가 있으며 동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모든 사람은 저마다 우상이 있다. 명예를 좇는 사람도 있고 자기 이익에만 열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쾌락을 추구한다. 또한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을 가진 사람이
바람직한 기질의 사람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상대방을 움직이는 핵심 능력은 그 사람의 우상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있다. 상대방의 주 관심사와 동기를 파악하여 그 사람을 움직여야 한다. 상대방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고귀한 동기가 아닌 가장 밑바닥의 본능일 수 있다. 상대방을 지배하는 욕망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고 그것으로 어필하여 행동을 부추겨라. 그러면 상대방의 자유의지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5번째, 모든 일은 자신감 하나면 충분하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지혜다. 다른 사람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과대평가하면 좀처럼 다가설 수 없어진다. 따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 상상이 감정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계와 단점이 있다. 위대해 보이던 사람도 개인적으로 알게 되면 쉽게 실망할 만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 권위는 지위에 부여되는 것이지 개인에게 부여되는 게 아니다. 권위 있는 사람치고 단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운의 법칙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능력이나 됨됨이를 실제보다 더 부풀려서 가늠하지 마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보거나 상상에 맡기지 말라는 뜻이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상상에 맡기면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경험이 있으면 부풀려진 상상을 바로 잡을 수 있다. 너무 소심해서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거나 너무 성급해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자신감은 무지한 사람도 일으키는데 하물며 용감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하겠는가? 6번째, 마무리는 반드시 혼자서 하라. 훌륭한 예술가도 제자를 가르칠 때 이 점을 중요시한다. 항상 뛰어난 자가 대가로 남을 수 있다. 지식을 전할 때는 지식의 출처나 핵심 비법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다. 그것으로 명예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늘 필요한 존재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즐겁게 하거나 가르칠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법칙이 있다. 상대방이 우리에게 계속 기대하게 만들어야 하고 완벽을 목표로 늘 진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여줄 게 바닥나지 않도록 전부를 내놓지 말고 항상 예비를 두어야 한다. 앞서 말한 사실은 인생에서도 성공에서도 중요한 법칙이다. 특히 높은 위치에 있을 때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7번째, 흠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마라. 다른 사람의 추문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자신의 평판이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신호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흠을 다른 사람의 흠으로 덮고 남의 흠을 들추어내면서 위안을 얻는다. 이런 사람은 악취를 풍기며 이곳저곳에서 추문을 만들어낸다. 하지만 남의 추문을 들춰낼수록 자신만 더럽혀진다는 사실을 모른다. 털어서 먼지가 나지 않을 만큼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 아무런 흠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은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결점을 집어내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심장 없는 인간으로 가증스럽게 살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8번째, 지혜롭게 무시하는 법을 알라. 원하는 것을 무시하는 척하면 쉽게 얻을 수 있다. 모두가 갖기를 원하는 것은 가지기 힘들지만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쉽게 가질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영혼의 그림자다. 이 그림자는 영혼의 속성을 공유한다. 영혼은 자신을 좇는 사람으로부터 도망가지만 자신에게서 도망가는 사람은 끝까지 쫓아간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무시가 가장 교묘한 복수 방식이 된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자신을 방어할 때 펜을 쓰지 않는다. 펜은 언제나 흔적을 남기기 마련이며 공격한 사람에 대한 처벌보다는 관심이라는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평범한 사람은 위대한 사람을 대적하여 악평이라도 얻으려 꾀를 쓴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유명해질 수 없기 때문에 위대한 사람의 관심이라도 얻으려는 것이다. 망각만큼 잔인한 복수도 없다. 그들의 무가치함은 망각을 통해 묻혀버린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잊히지 않으려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하지만 추문에 맞서 싸워봤자 손해와 불신만 얻을 뿐이다. 이것만큼 적을 기쁘게 하는 일도 없다. 이런 추문의 그림자가 명성을 없앨 수는 없지만 흠집을 남겨 흐리게 할 수는 있다. 9번째, 쉽게 믿거나 쉽게 좋아하지 마라. 성숙한 사람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신뢰를 쌓는다. 거짓이 흔한 곳에서는 쉽게 믿음을 쌓지 마라. 귀가 얇으면 그만큼 쉽게 모욕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타인의 선의에 대한 의심을 직접 드러낼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하면 상대방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되기에 상대방이 무례함과 모욕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의심이 많은 것은 거짓말쟁이의 특징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라. 보통 거짓말쟁이가 잘 믿지도 신뢰받지도 못하는 고통을 겪는다. 따라서 듣는 이는 신중하게 듣되 의심을 드러내지 말고 말하는 이는 정보의 출처를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쉽게 좋아하거나 믿는 것만큼 경솔한 행동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거짓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에서도 드러나므로 쉽게 속아 넘어가 삶을 위험에 빠뜨리지 말아야 한다. 10번째, 물러서야 할 때를 알아라. 인생에서 거절하는 법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적당한 선에서 물러서는 법을 아는 것이다. 세상에는 귀중한 시간을 잡아먹는 쓸데없는 일이 많다. 중요하지 않은 일에 몰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해롭다. 신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일에 간섭하지 않을 뿐더러 남이 자기 일에 간섭하게 두지도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의 일에 지나치게 몰두하면 자신에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친구에게 과한 요구나 도움을 구해서도 안 된다. 과유불급이란 말처럼 모든 일이 과하면 아니함만 못하다. 특히 인간관계에서는 과유불급의 지혜를 더 많이 적용해야 한다. 지혜롭고 적절하게 관계를 유지하면 타인을 향한 선의와 자존감을 모두 지킬 수 있다. 또 적절한 관계 속에서 예의 있는 행동이 나온다. 그러므로 천성에 따라 행동하되 적절하게 행하고 선의를 거스르지 마라.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마지막 조언 3가지. 하나, 비둘기처럼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라. 뱀의 교활함과 비둘기의 순진함을 모두 지니되 상황에 따라 번갈아 이용하라. 순진한 사람을 속이는 것만큼 쉬운 일이 없다. 보통 거짓말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보지 않은 사람이 쉽게 속는다. 사람은 어리석어서 속는 게 아니라 순진한 선해 때문에 속는다. 속임수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 이들은 속임수 때문에 혹독한 대가를 치른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본보기로 삼은 사람이다. 악인이 교묘하게 올가미를 이용해 속이면 신중한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며 속임수를 피해야 한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를 끼칠 정도로 순진하게 행동하지 말아야 한다. 뱀과 비둘기 모두를 닮아라. 대신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나, 불운은 전염성이 강하다. 운이 따르는 사람을 만나고 불운이 따르는 사람은 피하라. 불운이란 일반적으로 어리석은 행동의 결과다. 이것만큼 전염성이 강한 병도 없다. 악마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마라. 그것이 설령 덜 악한 존재라 할지라도 더 강한 악마가 슬그머니 동행해 들어올 것이다. 카드게임에서 가장 훌륭한 기술은 자신의 패를 언제 버려야 하는지 아는 것이다. 지금 들고 있는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이 게임 막판에 들고 있는 최고 카드보다 훨씬 가치 있을 수 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신중하고 지혜로운 자를 따르는 것이 좋다. 이런 사람은 항상 오래지 않아 이기기 때문이다. 하나, 강직한 사람이 되어라. 강직한 사람은 옳은 일을 추구한다. 대중의 열망이나 폭군의 폭력도 강직한 사람의 집념을 꺾을 수 없다. 하지만 누가 이런 정의의 불사조가 되려 하겠는가?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은 얼마나 적은가? 사람들은 강직한 사람을 진심으로 칭찬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런 사람이 되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정직을 추구하다 위험이 따르면 즉시 그만둔다. 부정한 사람은 아예 정직을 부정하고 위정자들은 이를 감춘다. 강직한 사람은 우정과 권력, 심지어는 자신의 이익과도 싸우기를 불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떠날 수 있다. 영악한 사람은 상관이나 국가에 잘 보이기 위해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정직한 사람을 멀리한다. 하지만 강직한 사람은 이런 위선을 일종의 배신으로 간주한다. 강직한 사람은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고 영민함보다는 정직함을 끝까지 추구하고자 한다. 만약 강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떠난다면 그 이유는 강직한 사람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먼저 진리를 저버렸기 때문이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여러분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지혜가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400년 전에도 인간관계는 변함이 없었다는 사실 때문에요. 분명 그때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지금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 편리한 삶을 살고 많이 배우고 사는데도 말이죠.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사람들끼리 분열되고 혼란스러워 보이기만 합니다. 어디에 가도 남자와 여자, 청년과 노인, 보수와 진보 다 이렇게 나뉩니다. 저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저를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드러내는 순간 제 의도와는 상관없이 저를 한쪽으로 치우쳐서 보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저는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읽으면서 나에 집중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제 채널이 여러분에게도 그런 힘이 되는 장소가 되고 있다면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는 상처를 받지만 그 과정에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단단한 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아주 세속적인 지혜를 읽고